반갑습니다. 주제일입니다. 오늘은 머슬 랭스 테스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슬 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요. 머슬 톤은 근육을 수동적으로 늘렸을 때 느껴지는 긴장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머슬 톤 자체는 가돌가동 범위의 감소, 그다음에 활동 감소, 그다음에 상호 억제, 근육 억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서 머슬 톤이 좀 결정되기도 하고, 안정시 근육 긴장도는 근육의 수축력과 점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긴장된 근육은 안정시 높은 근긴장도와 낮은 역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움직일 때 근육이 더욱 쉽게 수축 활동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긴장된 근육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근육 불균형은 영구화됩니다. 점점점 자세가 안 좋은 방향으로 영구화되고, 이러한 연구화된 근육 불균형으로 인해서 통증이랑 기능 부전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탄성이랑 수축 활동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점탄성 자체는 근육이 가진 탄성이랑 천천히 변형되는 성질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점탄성은 근육이 긴장, 강직, 신장성을 포함하고 있고요. 근육의 과도한 수축된 상태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탄성의 변화는 근육의 단축, 그리고 강직과 2차적인 수축근 섬유 또는 근육 내 결합 조직 인접 근막의 수축력 단축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햄스트링이 긴장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근막까지 같이 단축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축 활동성은 근육에 있는 근섬유의 대부분 또는 통증 유발점의 단단한 타우트 밴드와 같이 일부 근섬유의 긴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육이 뭉쳐있을 때 타우트 밴드가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그 수축 활동성으로 보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근육 불균형이 또 영구화가 되고 통증이랑 기능 부전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점탄성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성 그리고 점성이 결합된 복합적인 특성입니다. 탄성은 변형 후 즉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점성은 변형에 저항 없이 흐르듯 변형합니다. 여기 나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맨 처음에 사과가 걸려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과가 쭉 아래로 잡아당겨지게 되면은 이 나뭇가지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사과를 떼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이게 탄성이고, 이 점성은 이 사과가 계속 매달려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나뭇가지가 변형에 저항 없이 흐르듯이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은 이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고요. 관절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부하 시 충격력 흡수, 근육에서 건으로의 힘 전달 속도와 기계적 효율에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탄성이나 그리고 응력 이완 같은 그 장력을 받는 구조물이 고정된 길이를 유지할 때 시간에 따라 장력이 감소하는 현상, 응력 이완의 특성을 이용한 게 바로 스트레칭이죠. 그래서 장시간 스트레칭 했을 때 이 장력이 감소하게 되면서 점점 길이가 확보되는 거고, 크리프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힘이 지속적으로 가해질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량이 서서히 증가하는 현상. 그 이외에 틱소트로피나 이력 현상, 탄성 점성 커플링 같은 현상이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들을 토대로 스트레칭을 적용시키는 방향이 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슬 톤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적절한 긴장을 가진 근육은 정상적인 근육보다 일반적으로 근력이 더 강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저하게 긴장이 높은 근육은 근력이 약간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얀다가 얘기한 어퍼 크로스 신드롬에서 팩토럴 머슬 자체가 타이트하잖아요. 근데 라운드 숄더가 있다고 해서 이 팩 머슬의 그 근력이 높은 건 아닙니다. 라운드 숄더가 있어서 이 팩토럴리스의 타이트니스가 높은 사람이 벤치를 갑자기 높게 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근력이 실제로는 근육이 짧아져 있지만 근육은 강하진 않습니다. 근력이 약간 감소한다는 표현이 정확하고요. 얀다는 오랜 시간 동안 근긴장이 있는 경우 긴장성 약화와 같이 근력이 약화된다고 제시했습니다. 위의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그런데 얀다는 이런 종류의 근긴장도 치료는 근력 강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타이트니스는 근력 강화가 아니고 뭘 해야 되냐? 치료는 점탄성 또는 비수축성 조직을 직접 치료하지만 근육과 신축성 있는 결합 조직의 스트레칭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타이트한 머슬들을 스트레칭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물음표를 해놨는데,
제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타이트한 머슬들을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이 머슬의 타우트 밴드나 근육이 너무 짧아져가지고 혈전이 생긴 경우에는 이 근육을 좀 스트레칭 시켜서 이완시켜 줄 필요도 있지만 이 결국에는 근육을 적절한 길이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근육도 어느 정도의 근력이 필요하고 그 근력이 필요한 과정에서 저희가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길이도 확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팩 머슬이나 어퍼 트라페지우스 머슬 같은 경우에도 저는 실제로 근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크된 머슬들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퍼 트라페지우스나 팩이 진짜 근육이 짧아져서 근 기능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근력이 약해져가지고 이게 점점 근육 길이가 짧아지는 건지 그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세스먼트 테크닉을 보면은 정확한 검사는 근육이 붙어 있는 뼈의 한 부분을 고정시키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의 근육 길이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수동적으로 연장시키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엔드필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드필을 느끼셔야 되고 이렇게 순서를 안내를 해줬거든요. 근육에 있는 곳에서 닿는 곳의 최대 근육 길이를 확인하고요. 한쪽 끝을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늘린 다음에 엔드필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테스트가 바로 토마스 테스트입니다. 토마스 테스트는 선생님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무릎을 한쪽으로 잡아당긴 다음에 테이블 끝에서 이렇게 다리를 늘어뜨려 놓습니다. 이때 피머 자체가 뜨게 되면은 일리아쿠스와 소아스 메이저, 일리오소아스 머슬이죠. 일리오소아스 머슬들이 짧아져 있다라는 거고, 렉투스 페모리스 자체는 여기서 무릎이 이렇게 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쪽이랑 비교했을 때 무릎이 이렇게 펴지는 경우가 있으면 아, 투조인트 머슬인 렉투스 페모리스가 너무 짧아져 있구나. 그리고 TFL이랑 IT 밴드의 경우에는 무릎이 수직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무릎이 바깥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는 TFL이나 IT 밴드가 바깥쪽으로 잡아당기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스트레칭이고 이거 하나로 여러 가지 근육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햄스트링인데요. 햄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도 아마 다들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의 약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햄스트링이 보상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힙 익스텐서의 1차 수축근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펠비스를 고정을 하고 무릎을 편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는데 다리를 편 상태에서는 한 80도 정도가 정상이라고 하고요. 무릎을 이쪽을 구부리고 들었을 때는 90도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70도 또는 그 이하일 경우에는 햄스트링의 신장성이 유효하게 감소하거나 Q나 Gmax의 억제 반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햄스트링 자체가 너무 긴장하게 되어 있으면은 앞쪽에 있는 허벅지나 그 대둔근을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너무 강하니까 이 여기를 힘을 죽이거나 엉덩이 힘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덕터입니다. 어덕터는 이렇게 바로 누운 자세에서 펠비스를 고정하고 무릎을 편 상태에서 다리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동작인데요. 어덕터가 만약에 뻣뻣하거나 과다 긴장성 근육일 때는 글루티스 미디우스나 힙의 딥 익스터널 로테이터 머슬들의 상호 억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구부리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펴고 했을 때 긴장감이 느껴졌는데 무릎을 구부리고 하니까 긴장감이 덜 느껴지더라. 그러면은 투조인트 머슬의 긴장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투조인트 머슬들이 이제 좀 느슨해지면서 이게 조금 더 잘 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펴고 했을 때 그리고 무릎 구부리고 했을 때를 토대로 이 투조인트 머슬의 긴장도가 높아져 있냐, 아니면 둘 다 긴장도가 높아져 있냐를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덕터 롱쿠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원조인트 머슬인데 책에서는 투조인트 머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트라이셉스 슈레는 저희 GCM 머슬이랑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솔레우스 머슬들을 합쳐서 트라이셉스 슈레라고 하게 됩니다. 책에서는 근육이 긴장하게 되면은 신체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저는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체중심 자체가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이 트라이셉스 슈레 자체가 저는 긴장한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트라이셉스 슈레 자체가 긴장을 하게 되면은 이 직립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등허리 쪽에 있는 척추 기립근이 좀 과다 활성화되는 보상작용의 원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뒤쪽에 있는 근육 근막 자체가 다 긴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스웨이백 같이 몸이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 칼프 자체가 긴장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리고 발목을 이렇게 당겼을 때 정상적인 길이는 발등 굽힌 각도가 0도일 때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릎이 펴져 있을 때가 있고 무릎이 구부려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릎을 펴고 했을 때랑 다르게 무릎을 구부리면은 이 길이 장력 곡선에 의해서 GCM이 기능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발목을 당기게 되면은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죠. 무릎을 구부리고 발목을 당겼을 때 똑같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솔레우스의 근긴장도로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더 잘 된다 하면은 GCM이 더 짧아져 있구나라고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QL이랑 피리폼스랑 어퍼 익스트리미티에 대해서 근길이 스트레칭 테스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